안녕하십니까. CNB 맑고고운 김근호 원장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건조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조한 계절에 심해지는 다빈도 질환, 손습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손습진은 손에 생긴 피부 염증을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손습진을 첫 번째 접촉성 피부염, 두 번째 물집 습진, 세 번째 만성 습진으로 분류합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뭐가 닿아서 접촉해서 생긴 건데요. 화학물질이나 뭔가 강한 자극이 되는 물질들이 닿아서 생긴 걸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 그런 거 닿은 적 없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러지를 일으키는 뭔가가 접촉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피부가 마침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극이 되는 물질들, 예를 들면 물이나 땀 같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촉성 피부염은 결국 닿게 되는 접촉하는 그 물질들을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물집 습진은 손에 습진이 물집 형태로 나타난 걸 말하는 거죠. 작은 수포처럼 물집처럼 생겼다가 합쳐졌다가 없어지는 한포진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안에 물집 안에 농이 차서 염증이 굉장히 번지듯이 올라오는 농포증의 형태도 있습니다. 물집 습진의 경우에는 사실은 원인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손이나 몸의 컨디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 건강관리와 몸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만성 습진의 경우는 사실은 이게 최초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처음에 원인이 뭐였든 간에 피부가 만성적으로 계속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피부의 변성들, 이를테면 피부가 딱딱해지거나 말라붙어서 건조해지거나 갈라지거나 하는 피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반적인 피부 보호막 역할을 못하는 이상한 상태로 변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손습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백날 약을 먹고 바르고 해봐야 절대 손습진은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시켜. 첫 번째, 접촉을 피해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손습진을 악화시키는 게 세정제나 화학물질, 비누 이런 것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안 닿으면 된다고 많이들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피부 보호막 기능이 고장이 나버리면 물이나 땀이 닿는 것마저도 피부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물도 안 닿아야 돼요. 피부가 고장 났으면 손을 최대한 씻지 마세요. 설거지 잠깐 해야 되면 면장갑을 꼭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발라라. 피부 장벽. 저는 이제 피부 보호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피부가 이제 겉에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져 버린 경우에는 이 피부 보호막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보습 치료제나 아니면 핸드크림 같은 것들을 수시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때 나는 이거 바르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발라야지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손을 씻는 순간 피부가 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손에 땀이 있더라도 먼지가 좀 묻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세 번째, 컨디션 관리를 잘하자. 여러분들 보면 잠 못 자고 피곤한 날 좀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도 좀 잘 안 먹는 거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대부분의 피부염들, 손습진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몸 건강이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수면 부족,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분명히 악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습진을 빨리 잘 나으시려면 몸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병원에서 하는 손습진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르는 치료, 먹는 치료, 그리고 소독하는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바르는 치료. 첫 번째로 우리가 손습진에 가장 기초적으로 처음 해볼 수 있는 게 스테로이드 크림이나 연고 바르는 거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갖고 계신 걸 많이 바르는데요. 단계가, 강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습진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받아서 쓰시는 게 좋고요.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피부가 말라붙거나 이제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께 잘 처방을 받고 진료받은 대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발라라 관리하는 걸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원내에서 처방이 나갈 수 있는 보습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 치료제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 우리가 이제 무너져 있는 피부 장벽을 대체하고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제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 보습제나 핸드크림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수시로 바르는 거죠. 그래서 보습제 자체도 치료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쓰시면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먹는 치료인데요. 먹는 치료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거는 항히스타민제라고 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뭐 비염으로도 쓰고 두드러기로도 쓰고 그리고 피부염이 있을 때도 쓰는데요. 주로 우리가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네,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진정작용 때문에 좀 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독한 약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거의 뭐 갓난아이들이 아주 오래 먹어도 안전한 약에 속합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로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먹는 항히스타민제나 바르는 스테로이드만으로 안 될 때는 먹는 스테로이드를 써볼 수 있습니다. 먹는 스테로이드는 온 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르는 것보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먹는 스테로이드도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대사장애가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썼다가 갑자기 중단을 해버리면 갑자기 확 증상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서 필요한 만큼의 용량으로 복용을 하시고 조금씩 줄이는 식으로 보통 처방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먹는 약도 써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만성 중증성의 손습진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발랐는데도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고 이제 고생을 했을 경우에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여러 번 써봤는데요.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임산부, 임신부나 수유부에서는 절대 금기입니다.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외에도 중성지방을 갑자기 확 올리면서 급성 췌장염이 온다거나 간 기능, 신기능 저하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오래 먹을 경우에는 피검사나 혈액검사를 충분히 해가면서 주기적으로 확인해가면서 약을 안전하게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손 습진에 이제 정확히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손 습진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보호막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세균이나 뭐 곰팡이균이나 이런 것들도 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균이 들어왔을 때는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곰팡이균이 들어왔을 때는 곰팡이균을 죽이는 항진균제를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하는 치료에서 이제 스포를 이용하는 소독 치료가 있는데요. 진물이 너무 심해요. 염증이 너무 심하면 이제 먹고 바르는 것만으로 도저히 안 되고 사실 이제 진물이 심하면 보습제도 바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물을 빨리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병원에서 스포를 이용한 소독 치료를 단기간 할 수도 있습니다. 손습진은 치료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만성 재발성으로 발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단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 소금물, 식초, 양파즙, 목초액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체의학들, 어차피 손습진은 치료와 관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신경 써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잘 낫질 않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민간요법이나 대체약에 의존하시다가 완전히 손이 망가져 버려서 정말 낫기 어려운 상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대체약 쪽은 쳐다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습진은 따로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치료받고 꾸준히 관리받아서 그렇게 완치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손습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손습진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피부지치 김근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